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선상탄 2부 순서입니다. 페이지가 길어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사 달라 마무리 짓고 3부 순서에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때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제 해석부터 해야겠죠. 자, 봅시다. 손두께 좀 맞추고요. 때때로 머리를 시시로란 말은 이 때시자잖아요. 때때로 이런 뜻이 되죠. 때때로 머리를 들어. 이건 지금 분절되어 있는데요. 연철해보면 이렇게 되죠. 머리를 들어 북신을 보니, 북신은 북극별을 의미합니다. 북극별. 자, 북극별을 바라보니, 이제 별은 하늘에서 반짝거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임금을 의미하는 의미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군지정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군지정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그 상징적인 별, 해 이런 것들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 잠깐만 메모를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하늘에 떠 있는 거죠. 해, 달, 별, 어둠을 밝히는 건데 이것들 되게 뭘 나타냅니까? 임금의 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죠. 그렇다면 임금의 은혜를 받고 자라는 풀, 나무,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합니까? 민중 이상하다 그죠? 백성.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떠 있어서 이렇게 임금의 햇볕을 가리는 거, 구름이죠. 이거 되게 뭘 나타냅니까? 간신배 이런 걸 되죠. 간신배, 간신들에 의해서 임금의 은혜가 밖으로 표출 안 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에 자주 사용되는 은유 상징적인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도움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또 다시 상시노루란 단어가 나오는데 상시노루란 단어는 상시란 말이 어려운 시기를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 노루할 때 루쪽에 이런 걸 알아주시면 돼요. 눈물이란 단어인데 자, 제가 한자를 알아둬야 될 한자를 몇 가지 정해드리면 정서를 드러내는 한자어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눈물이 정서를 직접적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간접적으로 비애를 드러내니까요. 상시 늙은이의 눈물 이런 뜻이요. 늙은 이의 눈물을 자 천일방디인하다 하늘 한쪽 편이죠. 하늘 한쪽에 지인하다는 말은 이제 구겨음화에 따라서 지인하다, 지다, 즉 다시 말하면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떨어지다. 자, 여기서요. 아까 했던 얘기를 좀 다르게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란 것이 정서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앞쪽 뒤쪽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나라 극정이죠. 우국지정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국지정. 문제 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출제했겠네요. 상시 노루와 짚어놓고 이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걸 찾아라 이런 걸 할 겁니까? 나라 걱정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흘리는 눈물 이런 얘기가 출제될 겁니다. 자, 다음 오동방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 오자 나오자니까 나의 동방 문물이 한당 중국을 얘기하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중국의 지랴 많은 자, 여기 뭐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선두께 조금 줄일게요. 국군이 불행하여 해추 바다에 추악한 대상들이죠. 추악한 흉모라고 하죠. 흉측한 모략. 누구의 모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를 가르쳐 말이죠. 외. 만고수를 안고 있어. 만고로 오랜 시간이죠. 수치스러움을 안고 있어. 수치스러움을 안고 있어. 100분의 1도 한 가지도 못 씻어버리거든. 이 몸이 보상하다는 건 보잘것 없다. 또는 변변치 못하다. 이런 얘기죠. 신화되어 있어다가 궁달이란 말은 한자를 그대로 하면 궁핍함을 얘기하겠죠. 다른 번영함을. 그러니까 궁핍함과
뭐요? 번영함의 길이 달라. 자, 이 무슨 길이 다르다는 얘기냐면 임금이 가야 할 길과 신하가 가야 할 길이 같지 않아. 못 메웠고 메시지 못이다는 얘기잖아. 못이다. 못 모시고 늙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을 모시지 못한 상태로 늙었다. 우국단심이야 어느 각에 잊을란고. 자, 핵심어아니에요 이게. 결국 우국단심이라는 핵심으로 집약됩니다. 어느 각에, 이 각은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짧은 시간입니다. 서리법 썼죠? 잊을란고 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이걸 형광펜으로 좀 잠깐 한번 칠해볼게요. 형광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북신 뭐라 했습니까? 이게 임금을 의미하는 거다. 연군 지정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죠? 눈물, 상시, 노루, 눈물은 뭐다? 우국지정 정서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뭐 자국 문화에 대한 문물에 대한 뭐가 드러납니까? 자부심이 드러나더라. 해추흉모의 만고수를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국단심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다음 장을 이제 토대로 한번 또 가봅시다. 자, 뒤집어 보니까 강계개운 장기난 노당익장하단 말. 이 노당익장이란 말을 줄이면 당자를 빼보세요. 노익장이죠. 늙을수록 씩씩해짐이라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씩씩해짐. 자, 강계란 것은 비분관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분관계. 무슨 뜻이요? 슬프고 분한 마음에 겨워 장한 기운은 노당이 늙을수록 더 씩씩해진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이 끊어보세요. 분함을 눈으로 씻는 거죠. 신호는 것은 원망스럽고 탄식스러운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려울 듯하고 설분신원이 미안합니다. 이게 또 이런 현상이. 설분신원이 어렵건만은 이유를 찾아보면 이거죠. 이 몸이 병중에 들어있어서 설분신원하기가 어렵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설분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신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함이라든가 원통함을 해소하는 거죠. 설분신 분함 또는 원통함을 해소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하지만은 자, 여기 묶어줄게요. 사제갈도 생중달을 물리주고 발 없는 손빈도 방해를 잡았거든. 앞에 있는 사제갈이나 손빈은 어떤 겁니까? 상당히 죽었다는 얘기고요. 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죠. 좋지 못한 부정적 환경이에요. 자,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는 사람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거나 방해를 붙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계를 펼쳐서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펼쳐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사 인용한 거다. 자, 이게 글의 전개 방식 중에 고사 인용이 들어가 있다. 옛날 이야기요.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가자 있고 명맥이 이어시니라고 됐습니다. 이들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수족을 갖추어 있고 명맥이 이어졌다는 것은 제갈공명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제갈공명, 사제갈이 공명보다 나은 상태죠. 제갈공명보다 좋은 상태. 이거는 뭐예요? 손빈보다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서절구틀을 적으나 조금이나마 저을 소냐 저흐다. 이건 암기하셔야 될 텐데 저흐다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조금이나 두려워하겠느냐 서리법이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절구투는 서자가 쥐서자예요. 구자가 개구자입니다. 이게 지와 개를 합쳐서요. 도적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를 가르치 말이죠. 지 같고 개 같은 도적놈 떼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비선에 달려들어 나는 듯, 이 날비자죠. 날다. 배선자고요. 나는 듯한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쳐 앞장을 서다는 거죠. 앞장서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치라. 이 낙엽은 누구를요? 예, 외구를 어떻게 하겠다. 낙엽같이. 예? 구시월달에 부는 서리상자 바람, 서리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 외구의 목을 당당당 잘라내겠다. 칠종칠검인달 우린달 이것도 고사에 해당됩니다.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 맹획이라는 인물을 7번 잡아다 7번 놓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부를 마음대로 한다.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전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뭡니까? 무인다운 기계가 드러납니다. 무인다운 기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승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 몇몇 주요 단어들을 한번 잠깐 짚어보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한미한 상태, 즉 몸 중에 병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낫습니까? 옆에 있는 사제갈이나 손빈보다 나은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요. 낙엽같이 해치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무인다운 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선상탄이 끝났습니다. 준피도이더라. 자, 잘 안 보이죠? 자, 요거는 이제 옮깁시다. 또 화면이 또 이상해질까봐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준피도이더라. 수이 거랑 하야사라. 여기서도 잠깐 보시면 준피도이란 말을 잠깐 볼게요. 준피도이란 것은 이 준자에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벌레 같죠? 예. 도자는 섬도자고요. 이자는 아까 앞에서 했죠.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섬나라 오랑캐들아. 뭐런 얘기죠? 누구를 가리키면 외를 가리키면죠. 외. 벌레 같은 섬나라 오랑캐들아. 수이 빨리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원래 이거는 쉽게 또는 빨리라는 뜻입니다. 빨리 항복하여서라. 청유형이죠. 빨리 항복해라. 항자불살이니 항복한 사람은 불살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자불살은 항복한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너를 구태여 섬멸하랴 하겠느냐. 관용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죠. 조건부.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지. 항복을 하지도 않는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왕 성덕이 욕병생이 하시니라. 자, 오왕은 아까 나오자를 했죠. 나의 왕이, 우리 왕이 성스럽고 덕이 많아서 욕병생,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합니까? 병생, 나란히 살길 바란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태평천하의 요순 군민대에서 요순은 고전문학에 자주 등장하니까 요임금과 순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대체로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전설 속의 임금들이죠. 자, 그러니까 태평천하의 요순 군민대에서 일월 광하는 조부조였거든요. 일월 광하는 해와 달이잖아요. 해와 달. 해와 달이 빛, 해와 달의 밝은 빛이 조부조했다. 조부조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 또 아침, 다시 붙자, 다시 아침.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음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태평한 시대죠. 태평 성대를 이어가니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선다든 우리 몸도 어주에 장만하고 자 대비적인 시어들 보시면 되죠. 자 대비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뭐 싸움배를 타도 우리도 어주 고깃배를 타고 창만 무슨 얘기예요? 이 구자 보이시죠? 예, 불을 창자입니다. 만자는 늦을 만자죠. 늦게까지 노래를 부르고 늦게까지 노래를 부르다. 그게 뭐 상당히 태평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도 추월 가을 달과 봄 바람에 높이 베고도에서 성대 뭐 앞에 놓으면 태평 성대와 해불양파를 다시 보고자 하노라.
해불량파는 끊어보시면 바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물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잔잔한 물결, 그러니까 뭐 태평 성대를 얘기하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파란 글씨로 다 썼는데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의미 있게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쓴 건 아니고요. 잘 보이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뭘 기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니네들이 항복을 해준다면 우리가 요순군민 되어서 햇빛이 계속 쬐는 태평성대를 맺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핵심 정리까지만은 한번 이 강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옮길게요. 자, 해제해 보겠습니다. 박일로라는 사람, 이 박일로의 또 다른 작품에는 선상탄 이외에도 뭐 있습니까? 누항사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두 작품이 왜 중요하냐? 가사는 조선 전기 가사라는 것과 조선 후기 가사라는 것이 있죠. 자, 그러니까 전기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죠.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되면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특히 누앙사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현실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상적이보다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속성,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관념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뭐요? 좀 구체적인 모습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여기도 보시면 자, 전쟁 가사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직설적, 평화적, 애호적, 우호적이라고 되죠. 그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스러운 한문투도 있고요. 고사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나머지는 뭐 전쟁 가사의 대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요거하고 태평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 둘 정도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선상탄이라는 작품을 일단 강독은 이제 2시간 만에 이제 끝내는 상태고요. 이제 문제가 보니까 4문제 정도 담겨 있죠. 이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쟁 가사이고 조선 후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이전 사회에서는 상당히 충효, 열과 같은 상당히 추상, 지조, 절개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현실에 대한 중점적인 이해를 작품에 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